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 901M 윤 대표입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일본 최고의 부자, 괴짜 부자로 알려진 사이토 이토리의 제자가 쓴 책의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사이토 이토리로부터 배운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토 이토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참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너무나 깊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바무라 에미코의 가진 것이 없으면 운으로 승부하라. 즐겨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사이토 이토리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즐겨하는 말에 따라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달라진다는 얘긴데요.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계속 바뀌어. 그래서 나는 혼자서도 이렇게 말해. 행복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어떤 예감이 드는 건가요? 그러면 말이야, 나쁜 느낌이 들어. 나쁜 느낌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모두가 말하잖아.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쩐지 불길한 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나쁜 느낌이 드니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항상 나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자꾸자꾸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순응하면 안 돼. 인생은 반드시 어두울 때가 있으면 항상 밝을 때가 있어. 저녁 무렵이 되어 어두워지면 불을 켜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면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말을 입에 담더라고. 역시 나쁜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계속 가만히만 있어. 하지만 밝을 때는 밝은 이야기를 해. 불이 필요 없는데도 불을 켜고 밝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하고 밝아지면 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두운데도 불을 켜지 않고 오히려 밝을 때 불을 켜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고 한숨 쉬면 안 돼. 아,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걸 잘해야 해. 무슨 이유로든 윗사람이 쉽게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 부하 직원들이 그 안색에만 신경을 쓰게 되거든. 그러면 손님 쪽으로 눈이 가지 않고 상사나 사장 쪽만 바라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윗사람은 불을 켤 줄 알아야 해. 그러면 조금 지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인간의 마음이란 계속 바뀐다는 걸 명심했으면 해. 어두워졌을 때는 밝게 하고 밝을 때는 잠자코 있는 거야. 밝을 때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밝으니까 그렇게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항상 밝기 마련이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을 밝혀줘야 해.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그때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빛이 밝혀지면 그게 바로 밝은 인생이라는 거야. 주위가 밝으면 전체가 밝아지니까. 하지만 주위에 빛을 꺼트리는 사람도 있어. 간신히 밝힌 다른 사람의 빛까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 꺼트려서 암흑을 만들고 끝내는 자신의 빛까지 꺼트려 버리는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는 행복해지지 못해.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분이 나쁠 때도 자신에게 말을 해.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돼. 이런 말을 하면 말보다 마음이 먼저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이 먼저라면, 마음에 순응한다면 사람은 변덕쟁이가 되고 말 거야. 사람들이 변덕쟁이를 싫어하는 거 알지?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을 내치는 말이 있습니다. 히토리 씨는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사이토 히토리 씨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무엇에 매력을 느끼느냐 사람들은 제각기 다 다를 거야. 예를 들어 너무나 평범한 남자가 있다고 해. 그냥 아무리 봐도 평범한 남자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 게이오 대학에서 최고였대. 게다가 그 사람 아버지가 오사카 사장이래. 외동아들의 돈도 많대. 하는 등의 말까지 들으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돼. 요컨대 좋은 말을 더해 나가면 매력적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될 수 있어. 하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매력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어. 매력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지금 자신이 내뱉는 말이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지. 매력이 없는 사람은 말이야, 찬찬히 보면 반드시 매력 없는 말을 하고 다녀. 불경기네요. 한 번 정도 말했다면 괜찮아. 하지만 불경기라는 말이 입에 붙었거나 정치를 잘못해서 관료가 부패해서라는 식의 푸념만 늘어놓는다면 매력이 없어. 아무리 불황이지만 아무것도 안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이처럼 매력적인 말을 하면 매력을 저금할 수 있어.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저금액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나왔어.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매력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00점. 하지만 누구도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이렇고 이런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며 대학 나오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면 마이너스 100만 점이 돼. 그러면 저금은커녕 빚이 되고 말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할게. 반대로 자기 학력을 과시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거리낌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해준다면 플러스 100만 점이야. 당신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겠어? 우주 저금이라는 건 말이야, 엄청난 금리가 쌓이는 거야. 나는 자주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방법을 얘기하자면 우주 저금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적인 발언을 하고 우주 저금을 해. 나쁜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 없는 말만 해서 우주 저금이 마이너스 뿐이야. 우리 가게는 큰 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투덜거리는 사람은 매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지. 골목 안쪽 구석이라도 가게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곳을 찾아주는 손님이 분명히 있겠지.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은 다들 차가 있으니까 우리 가게의 매력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손님이 찾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야. 그런 가운데 우주저금도 차곡차곡 계속해서 불어나게 돼. 장소가 나쁘다느니 뭐가 나쁘다느니 해도 깊은 산중에 피어있는 벚꽃이 매력적이라면 사람들은 산을 찾아오게 돼 있어. 멀리 떨어진 하와이도 비행기 타고들 다 가잖아? 장소 탓만 해서는 안 돼. 자기의 매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산중에 핀 벚꽃도 보러 가는데 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겠어?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어도 아주 잘 되는 가게와 잘 안 되는 가게가 있잖아? 그럴 땐 이런 이유다 저런 이유다 말이 많아지지만 결국 핵심은 매력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렇다면 매력이란 뭐냐? 매력적인 말을 하고 매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단지 그것뿐이야.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매력적인지 생각을 해봐. 지금 한 행동이 매력적인지를 또 생각을 해봐. 매력이 없다는 건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는 말이지.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데 고객이 모일 리가 없잖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없다면 방법이 없어. 사람은 상대의 뭔가에 끌려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해나가야 하는 거야. 남이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고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 지혜를 내놓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전혀 매력이 없다고 봐. 그걸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지 어떤지를 생각해봐. 이해할 수 있겠지? 매력 없잖아. 학교에서도 그랬을 거야. 후배가 들어왔을 때 선배 입장에서 잘 이끌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선배라고 거들먹거리기만 하던 사람은 꼴보기 싫은 녀석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매력적인 인간은 매력을 저금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방법론이나 테크닉의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매력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춤을 잘 춘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의 매력을 키워봐야 해. 매력적인 말을 하면 자신도 기분이 좋고 상대도 기분이 좋지 않겠어? 나는 얼굴이 커서 안 돼. 다리도 짧고. 자신의 매력을 키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력이랑 얼굴 큰 거랑 다리 짧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험프리 보카트 같은 사람, 다리는 짧고 얼굴은 엄청 커. 그런데도 굉장한 매력이 있잖아? 확신하건대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는 매력 같은 거 절대 생기지 않아.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환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해. 나는 상체가 길어서 앉아있으면 꽤 멋져 보인답니다. 스스로를 매력적인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병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아. 병이 있더라도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병이 아니더라도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병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이상 사람은 여러 가지 배우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봐. 나는 배우고 배운 것을 남에게 다시 가르쳐주면서 웃는 얼굴로 밝게 살아갈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 듣는 사람은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권유받을 때가 있어. 이 책을 읽어봐.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난 잘 몰라서. 당신이 잘 모르니까 상대가 추천해주는 거야. 다 잘 아는 사람에게 책을 읽으라는 말을 하지는 않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봐. 머리는 좋지 않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잘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멋지지 않아? 사회에 나와서 출세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또한 남의 친절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저 이거 읽어봤는데 재미없던데요. 일단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좋아. 잘난 척해서는 안 돼. 좀 더 매력적인 말을 해야 해. 지나가다가 대충 읽어봤는데 그저 그렇더군요가 아니라 그걸 읽어보니 굉장히 공부가 되던데요. 몰랐던 것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하는 식으로 말이야. 이것이 진짜 매력인 거야. 행복이란 깨닫는 것입니다. 요컨대 행복이라는 건 깨닫는 거야.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는 없지. 그렇게 되면 마음에 빛이 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낼 수 없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괴로워하겠지. 인간은 말이지 그럴 때 나쁜 기운을 뿜어내. 예를 들어 장사를 하더라도 주인 부부의 사이가 나쁘면 종업원이 어쩐지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나쁜 기운을 표출하게 돼. 그리고 그 나쁜 기운은 금세 가게 공기를 무겁게 만들지. 결국 그 가게를 찾은 사람은 그러한 공기를 느끼고는 서둘러 용건을 끝내고 가게를 떠나고 말아.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지? 여기 오면 왠지 분위기가 나빠. 그런 현상을 전복 채취 현상이라고 해. 해녀가 바다에 잠수해 전복을 채취하고는 서둘러 바다 밖으로 나오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서 나온 용어야.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그 가게로 가지 않겠지? 반면 태어나길 잘했어. 지금 여기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서 빛이 나.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가 있어. 모두들 자신이 있는 자리가 칠흑 같은 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한 빛이 있으면 기쁜 거야. 그런 자신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 따라서 나쁜 기운을 내느냐, 환한 빛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흡입력은 전혀 달라지는 거지. 사람은 말이지 환한 빛이 있는 곳에 오래도록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해.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 행복하지 않아? 장사의 성패를 제쳐두고라도 행복하지 않아? 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요컨대 자신의 마음에 빛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히자는 얘기야. 주운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이토 이토리 씨의 매력은 사고 방식이고 그의 성공은 그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작은 돌을 주울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그 작은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토리 씨가 말한 작은 돌과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마을에 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 작은 돌을 보거든 주어라. 작은 돌을 주우면 내일이 기쁘고 또 슬퍼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작은 돌을 주워 봉투에 담았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봉투 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있었어. 그 순간 사람들은 기뻤지만 동시에 어째서 좀 더 많이 주워두지 않았을까 하며 탄식하고 슬퍼했어. 이 이야기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과제를 하나하나 뛰어넘어갈 동안에는 모든 일이 평범한 돌에 불과해 보이지만 어느새 그 돌들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란 말이야. 요컨대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건 없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일은 자신이 행복하다거나 성공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나. 다이아몬드를 주었는데 다음날 돌이 돼버린 사람도 있겠지?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거나 돼지목에 진주라는 표현이 맞는 경우가 있잖아. 반면 돌을 주었는데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사랑과 빛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가진 것이 없다면 은으로 승부하라.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 말을 습관처럼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